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어요. 강변도로를 따라 자동차 불빛이 끝없이 흘러가네요. 누가 봐도 화려한 밤이지만 발코니에 선 노인의 눈엔 그 빛이 닿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불꽃이 일어났어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배에 깊숙이 들이마시자 기침이 터져나왔고 몸이 휘청거렸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억눌린 흐느낌이었죠. 소파에 주저앉은 사내,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넥타이는 풀렸고 셔츠는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빨간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촉장, 최종 경고, 법적 조치 예고. 그걸 보는 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모금 더 담배를 빨아들였습니다. 아팠어요. 그러나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때만 다르게 했더라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1978년 봄, 압구정동 배밭이 떠올랐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스야, 이 땅 팔자. 그리고 자신의 대답.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만약 5년만 버텼다면, 아니 10년만 견뎠더라면 그 땅은 금이 되었죠. 하늘을 찌르는 가격으로요. 그러나 그땐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눈을 떴어요. 현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죠. 낡은 아파트, 실패한 아들, 사라져버린 기회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기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주문처럼, 간절한 소원처럼요. 담배를 비벼 껐어요. 잿더리엔 공초가 수북했죠. 오늘만 20개는 피운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죠. 거실의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위로? 격려?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금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자 후회의 문이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요. 천천히 감았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빨라졌습니다. 띡탑, 띡탑, 띡탁. 귓가가 올렸어요.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갔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눈을 떴어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한 백꽃 향이었죠. 그리고 비릿한 흙냄새. 생생하고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이 가벼웠죠. 관절이 삐걱거리지 않았고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배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배나무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눈처럼 흩날렸죠. 비포장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멀리 한강변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봤어요. 주름이 없었습니다. 탄탄한 근육, 젊은 피부. 믿을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매끈했어요. 팔뚝을 꼬집었죠. 아팠어요. 진짜로, 정말로 아팠어요. 물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다가가 들여다봤죠. 젊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 없는 피부, 검은 머리카락, 또렷한 눈빛. 26의 자신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만수야,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자전거 옆에요. 건강한 얼굴, 따뜻한 미소, 굵은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웃으며 서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풀렸죠. 세상이 흔들렸어요. 자전거 체인 다 고쳤다. 오늘 성수동까지 배 배달 가야지. 아버지가 자전거를 툭툭 두드렸어요. 녹센 체인이 삐걱거렸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따뜻한 손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온기, 그 촉감. 잊을 수 없었던, 그리웠던 그 느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른 돌아섰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놀랄까봐요. 다시 손을 봤습니다. 팔을 봤죠. 몸을 내려다 봤어요.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돌아온 거예요. 1978년, 압구정동 배밭. 아버지가 살아계신 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회귀, 진짜 회귀한 거야.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참새들이 지저귀고 흙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환상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기회.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절대로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낯설어 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만수야, 네 눈빛이.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니다. 그냥 갑자기 많이 어른스러워 보여서.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의문이 남아 있었죠. 72년을 산 영혼이 26세 몸에 들어왔으니까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게를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보리밥, 된장찌개, 김치,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찡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여보, 결정했소.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이 땅을 팝시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준 돈이면 변두리에 번듯한 집을 살 수 있소. 애들 학교도 가깝고. 밥을 먹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응? 안 됩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혔어요. 쨍그랑. 뭐? 이 땅은 절대로 팔면 안 돼요. 아버지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 이 땅은 5년 안에 금값이 됩니다. 무슨 헛소리야. 10년 후엔 상상도 못할 가격이 되고요. 평당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답상이 흔들렸죠. 만수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마를 만졌어요. 열은 없는데 왜 이러니? 무슨 꿈이라도 꿨니?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정신 멀쩡합니다. 하지만 이 땅만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미래를 안다는 거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미래에서 왔다고? 72세까지 살다가 돌아왔다고?
그냥 느낌이 듭니다. 강한 확신이요. 느낌?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느낌으로 집안을 말아먹을 순 없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갔어요. 김서방네 아들이 이상해졌대요. 맞아요. 땅 팔지 말라고 난리래요. 미래를 안다나 뭐라나. 얼마 전까진 멀쩡했는데 귀신이라도 씌었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지나쳤지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의심과 경계의 눈빛들. 부릉.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멈췄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죠.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선글라스, 반짝이는 구두, 비싼 시계. 박 사장이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다가왔어요. 담배와 향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죠. 아버지 좀 설득해봐. 이 땅은 물이나 찰 땅이야.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 넘기지 그래? 기름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차가운 눈빛, 위협적인 시선이었죠. 다음 주까지야. 그 후엔 이 제한 없어. 다시 나는. 차에 탔습니다. 부릉. 검은 연기를 뿜으며 사라졌어요. 먼지만 자욱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의심하는 눈빛,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박 사장의 위협. 모든 게 자신을 향해 압박해왔죠. 72년의 기억을 가진 26세. 누가 믿겠어요?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땅을 지켜야 해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요. 창밖으로 백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버텨야 해.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안방,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만수야, 다음 주에 계약한다.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러냐? 고함이었습니다. 벽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움찔했죠. 네가 뭘 안다고? 넌 아직 어려. 세상 물정을 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죠. 아버지, 일어나.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3년만요. 딱 3년만 버텨주세요.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실 때까지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자전거로 밤낮 없이 배달할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준호학교도 제가 매일 자전거에 태워서 데려다 줄게요. 비 오나 눈 오나 빠짐없이요.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미래고, 준호의 미래고, 그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제갈.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나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3년이다. 네? 3년 안에 변화가 없으면 그땐 내 뜻대로 한다. 무조건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어섰어요. 다리가 저렸죠?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어요. 자전거에 배를 실었죠. 20상자.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페달을 밟았어요.
비걱비걱 어둠을 가르며 달렸죠. 시장, 공사장, 식당, 가게 쉬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등이 젖고 다리가 엎었죠. 그래도 계속 밟았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여전히 달렸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땅을 지키는 것만으론 안 됐죠. 미래를 바꿔야 했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9년 여의도 박람회, 1980년 올림픽 유치 발표, 1982년 강남 개발 시작.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철물점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 녹슨 철 냄새가 났어요. 사장님, 주인이 고개를 들었죠. 안경 너머로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곧 여의도에 국제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건설붐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자재를 대량으로 사두시면 3개월 후 가격이 2배로 뜁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청년이 무슨 꿈 같은 소릴? 제 신용으로 외상거래해 주시면 수익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주인이 턱을 만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믿어보지 뭐. 어차피 팔릴 물건이니까. 악수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또 따르릉.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자재를 실어 갔죠. 선반이 비어갔습니다. 돈이 쌓였어요. 지폐 다발이 카운터를 덮었죠.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네, 귀신이야? 어떻게 알았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 이게 운이야? 돈 봉투를 건넸어요. 두둑했죠. 약속대로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음 투자처를 알려드리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또 1년이 흘렀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저 청년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귀신 같더라고. 하는 일마다 다 맞아떨어져.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우르릉 포크레인 호리가 들렸어요. 배밭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장비들이 땅을 파헤쳤죠.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철근이 올라가고 콘크리트가 부어졌죠. 압구정동이 변하고 있었어요. 시골 마을이 도시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쳤어요. 딸깍. 정부는 강남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화면에 개발 계획도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아파트들, 넓은 도로들이었죠.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요. 만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말이 맞았구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품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보상가가 나왔어요. 5년 전 박 사장이 제시한 금액의 50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게 다였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10년이 흘렀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죠.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어요. 투자 미팅, 부동산 계약, 사업 확장, 쉴 틈이 없었죠. 아들 준호가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요. 아빠 언제 와? 하지만 늦었어요. 항상 늦었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깨달았어요. 난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와 밥을 몇 번이나 먹었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습니다. 5번도 안 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 가구, 비싼 그림, 명품 시계들로 가득한 공간.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가 하나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15일. 오늘 아버지와 배밭을 걸었다. 아버지가 웃으셨다. 넘겼어요. 1979년 8월 3일. 준호와 자전거를 탔다. 아이가 깔깔 웃었다. 또 넘겼습니다. 1985년 5월 20일. 아내와 한강을 걸었다. 손을 잡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록이 뜸해졌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에요. 내가 지키려 했던 게 뭐였지? 땅? 돈? 아니야, 가족이었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귓가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점점 빨라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2024년이었어요. 낡은 아파트 발코니, 72세의 몸. 꿈이었나? 하지만 탁자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78년부터 2024년까지. 1995년 3월 12일, 준호와 자전거 도로를 달렸다. 2001년 9월 15일, 준호의 첫 사업 아이디어를 들었다. 2018년 4월 3일, 준호가 실패했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피는 시간이었다. 회기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이다. 그 옆에 백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싱싱한, 방금 꺾은 듯한 백꽃. 하지만 지금은 2024년 1월이었습니다. 백꽃이 필 리 없었죠.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죠. 꿈이었든 현실이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로요.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준호야. 아들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하신 돈을 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다. 네? 넌 잘못한 게 없어.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펼쳐 보였어요. 여기 네가 처음 자전거 탄 날이 적혀 있어. 1995년 3월 12일. 넌 10번도 넘게 넘어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들이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네가 처음 학교 간 날, 네가 처음 사업 아이디어를 말한 날, 다 적혀 있어. 준호야, 아버지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들은 이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껴안았어요. 꼭이요. 아버지도 실패했어. 수없이 실패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야. 우리 함께 일어서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함께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아버지, 응? 같이 다시 시작해봐요. 제가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하자.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 그 노트는 뭐예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야. 1978년쯤부터. 1978년이요? 그땐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인데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게. 신기하지?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르지. 매일 아침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펜을 댔어요. 2024년 1월 15일 인생 2회차 1일째.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죠. 오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함께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옆에서 물었어요. 아버지, 인생 2회차가 뭐예요? 미소 지었습니다. 응,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사는 거야. 어떻게요?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하게. 바람이 불었어요. 어디선가 백꽃 향기가 났습니다. 2024년 1월인데도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준호야. 네, 아버지. 오늘 아침 같이 먹자. 그리고 네 이야기를 들려줘. 천천히, 자세하게.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엔 두 권의 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낡은 노트와 새 노트, 과거와 미래. 그 위에 백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아주 멀리 어디선가 배밭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죠. 회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 2회차였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8년 압구정 배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024년 이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된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후회가 아니라 희망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요. PS. 백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한겨울에도 핀다.